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주치 최창보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나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요.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나이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타이틀은요, 백세 시대 돈을 부르는 나이 관리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과 함께 고민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흔히 하는 말에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동안 숫자로만 생각했던 나이를 인생의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를 어떻게 관리하면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 2024년 이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또 나이를 한 살 먹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달력 속에 나이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이를 먹는다는 거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시간이 흘러서 숫자가 늘어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나이를 먹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나이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말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지금 50살인데 쉬운 살인데 이걸 시작하는 게 맞을까? 또 지금 60살인데 새로운 일을 해도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이는 그저 단순하게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을 바꿀 수 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좀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이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물음과 함께 이러한 고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나이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바꿔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나이의 관리의 핵심이 되는 5가지 나이를 저는 제시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100세까지 산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습니다. 우리 1950년대만 해도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60세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남녀 모두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절반 이상이 100세 이상까지 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길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길어진 인생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큰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돼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70, 80, 90이 돼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100세까지 산다는 자체는 좋은데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년 먹고 있는 이 나이에 대한 불안과 한계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인데 우리는 그 숫자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러한 불안과 고민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하고요. 관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가능성을 척도하는 기준이 되고요. 이 나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이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나이가 뭐 한 가지밖에 더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5가지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종류의 나이를 우리 각각의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성공 여부 그리고 돈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나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해져 있는 나이입니다. 바로 우리 달력상의 나이, 실제 나이입니다. 달력상의 나이는 말 그대로 몇 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몇 살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말 그대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숫자 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에 적혀 있는 바로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숫자에 얽매이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 나이 50인데 이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 내 나이 이제 60인데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배우입니다. 1974년생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25살 이하의 여성과만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연애사를 보면 교제하는 여성들이 25세가 되면 바뀌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배우의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숫자에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달력상의 나이, 이 숫자 나이는 단순히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 숫자로
우리의 능력을, 우리 정체를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달력 나이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숫자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이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신체 나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이는 우리의 신체의 건강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나이에 속합니다. 우리 흔히 혈관 나이, 피부 나이, 그 다음에 폐 나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실제 나이는 40이지만 신체 나이는 20대 같다. 생물학적 나이는 두말할 거 없이 젊을수록 좋습니다. 신체 나이가 젊다는 것은 더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건강한 몸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몸은요, 우리 병원비, 의료비를 줄여줍니다. 또 높은 생산성, 에너지로 더 많은 경제적 수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다 아시는 워런 버핏의 말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 동안 단 한 대의 차량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차를 아주 소중하게 관리를 할 것입니다. 두말할 거 없이 오일도 제때 갈아주고요. 과속도 안 할 것이고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도 똑같습니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몸, 생물학적 나이, 신체 나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을 관리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고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최상의 방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나이입니다. 5가지 중에 세 번째 나이입니다. 사회적 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나이는 다른 사람들이 사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게 이렇게 나왔네요. 저 화면이. 우리는 종종 사회적 나이에 의해서 제약이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입니다. 야, 너는 이 나이에 아직도 결혼을 안 했어? 야, 너는 그 나이에 그걸 한다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준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나이를 먼저 고려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고민하기 전에 사회적 나이, 즉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먼저라면 그건 분명히 사회적 나이에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회적 나이는 말 그대로 사회적 시선일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규정짓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과 목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5가지 나이 중에 네 번째 나이입니다. 주관적 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주관적 나이는 각자가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나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몇 살처럼 느끼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생각이 실제 건강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나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7, 8년 더 일찍 죽는다.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반대로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거나 외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나이를 먹으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겪을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실제 나이보다 많이 들었다고 느끼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행동과 습관을 좀 바꾸고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나는 아직 젊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나이입니다. 정신적 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신적 나이는 학문적 의미가 아닌 정신적 성장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정신적 나이는 지능 나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지금 6살인데 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정신적 나이가 높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신적 나이를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에 가깝게 사회적 맥락에서의 성숙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보다 저 사람은 선배지만 이 선배는 정신적 나이가 나보다 더 낮은 것 같아 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반대입니다. 후배 중에서도 이 후배는 나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성숙한 것 같다 라고 느낀 적도 있을 겁니다. 정신적 나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신적 나이는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신적 나이가 높은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감정을 조절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정신적 나이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한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보다 나보다 정신적 나이가 높은 사람과 교류해 보라는 겁니다. 정신적 나이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위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수입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아니면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월 수입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참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나 자신과 비슷한 정신적 나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항상 자신이 가장 정신적 나이가 높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정신적 나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정신적 나이는 스스로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딘가 뜨끔했다면 새로운 만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5가지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달력상의 나이, 실제 나이입니다. 제가 숫자 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 실제 나이에, 숫자 나이에 연연해하지 말고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 나이 관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생물학적 나이, 신체 나이는
젊을수록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된 집이라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관리해준다면 훨씬 더 쾌적하고 기분 좋게 오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사나 운동이나 수면이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한다면 생물학적 나이를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세 번째 사회적 나이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제 내 나이 몇 살인데 이걸 해야지? 같은 말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참견입니다.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나이입니다. 주관적 나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나이인데 스스로를 실제 나이보다 더 들었다, 늙었다고 느낀다면 건강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신뢰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자신을 젊다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정신적 나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정신적인 나이는 높은 것이 좋지만 절대로 저절로 공짜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학문이나 우리 근력처럼 스스로 노력해서 높여야 합니다.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세 시대 나이를 관리하면요,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실제 달력, 숫자 나이는 말 그대로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1년 36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하나씩 늘어나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돈을 부르고 행복도 부르고 성공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